2025년 4월 1일 마감 매입판 유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 상승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부터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비슷하긴 했어요.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개인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진짜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어제부터 사실은 방어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뭐 급락이 나왔죠.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515포인트 위로 올라왔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시 한번 250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3%대까지 올라가다가 2.74%로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700 위로 올라와야지만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을 기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제랑 상황이 수급이 좀 다른데도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확인해야 될 거는요. 결국은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제 거래량 없는 조정, 오늘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올라갔다고 하면 내일도 상승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80%, 전일 대비 80%죠. 그러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현재 3시기 때문에 3시 반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겠지만 전일보다 거래량 없는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좀 다르죠. 코스피는 거래가 109%가 동반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슈가 이것저것 굉장히 좀 많았는데 섹터 분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닥은 아직은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내일 관세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4월 4일 날 주목해야 될 건 파월의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이 있을 건데 그에 따라서도 아마 다음 주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반도체가 3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의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대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정치 관련주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슈가 있고요. 어제 장제원 전 의원이 자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남북 경협 확인해 보시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과 트럼프겠죠. 북한과 소통 관련 발언에 의해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건데 향후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여기에서 직접 만나서 또 어떤 회담이 오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UAM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중국의 드론 택시 세계 최초 상업 운항 허가 소식 등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러시아 관세 압박 있죠. 25% 이상 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뭐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는 미국 제재로 중국 선박 건조 취소 소식 등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엑소모빌이 수주를 취소한 대형 LNG BV는 중국과 한국 조선소에서만 만들 수 있어 중국 쪽에 취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수출 어제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이것도 오늘 반영이 되는 건데 이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대부분 업종 테마에서 섹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대차장고가 많다라고 하는 2차 전지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얘기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전기, 전력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미국 상승이 사실은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은 해요. 반등이 미국 쪽에서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저항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오늘 뭐 반등은 그냥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이 힘이 세다라는 거겠죠. 이 종목들이 오늘도 떨어지는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역시 오늘 뭐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쪽이 약세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니까. 다만 중국 쪽에 한한령의 이슈 때문에 엔터주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엔터주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 컴투스는 오늘 약세, 골프존 약세, 나노신소재 2차 전지, 에코앤드림 2차 전지, 성일하이텍도 2차 전지죠. 그리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태성, 필옵틱스 이쪽이 좀 약세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쪽 관련돼서 유리기판으로 엮이죠. 그런데 오늘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감성코퍼레이션 화장품주인데 이거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실리콘투 화장품주죠. 미용기기 쪽으로는 계속 상승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엔터주를 제외한 뭐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기분은 좋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제는 굉장히 공포였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종목들, 그러니까 27일, 8일 종목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남은 종목들은 버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종목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관심 종목을 새롭게 또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죠. SFA 오늘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정기주총 있었는데 뭐 보통은 정기주총은 원한대로 해결이 되죠. 통과가 되는데 오늘 조정을 받는 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21,500원에서 21,700원 보이시죠? 이전에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이 저항 때문에 못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뭐 24,500원, 2차적으로는 뭐 26,000원까지 25,500원 이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오늘
보다는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다음으로 삼성 E&A. 삼성 E&A. 어제 지지선 부근까지 온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지지 저항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 저항이 지지가 어제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올라가냐? 27,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000원을 돌파를 해야지 추세가 다시 한번 상향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22,500원 전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19,000원을 이탈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제테마는 오늘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E&A랑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전에 지지가 쭉 나왔죠. 그러다가 저항이 됐고 이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7,5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라는 게 아쉽고요. 다음으로 코미코도 비슷하죠. 전 저항이 있었고요. 이 저항을 지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요. 지금 IR하고 있죠. IR이 끝나게 되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리포트가 나오면 그날은 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버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어제 조정을 받았었던 가격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고요. 오늘은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전에 저항이 24,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이 저항까지는 일단은 올라온다. 그 다음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투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주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얀마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천재지변이 여행주의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동남아 쪽에 태국도 흔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상하게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수죠. 그래서 밀렸다가 지지선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모두 투어는 기관의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 투어가 올라가는 이유를 그 미얀마를 제외를 하게 되면 중국발 이슈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와 함께 모두 투어가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가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두 투어는 올해 실적 괜찮아요. 다만 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이 오늘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공습에 주주 환호성 하면서 덴티움과 콜마홀딩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덴티움 얼라인 파트너스 지분 확보에 15%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덴티움은 사실은 중국이랑 연관이 굉장히 좀 많이 됐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해 보게 되면 덴티움이 7.1%를 장내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취등원가가 64,190원에서 78,776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 넘어서게 되면서 공시 의무가 발행됐고요.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날 좋은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1위였는데 제외가 된 거죠.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게 온라인 펀드 쪽에서 이슈가 되는 거죠. 온라인 파트너스 쪽에서.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덴티움 실적이 괜찮습니다. 근데 한알령 이슈 때 그 중국에서 매출이 많아요. 그런 악재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실적이 괜찮으니까 뭐 행동주의 펀드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를 올리든 어떤 경영 간섭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슈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덴티움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반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행보를 돌이켜보게 되면 주주가치에 부정적일 만한 요소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주 행동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올라가다가 조정받았던 이유를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전에 여기가 저항이었죠. 저항에서 조정입니다. 저항에서 조정. 그래서 뭐 문제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와갖고 매수를 했죠. 그리고 어제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니 일단은 다시 한번 85,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8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디톡스 어제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저항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에서 이제 새로운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지지가 나와 저항이 됐던 가격이 15만 원 수준인데 뭐 15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시장이 기관 쪽에서 오늘 땡기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기관 쪽에서 며칠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메디톡스 기관이 매수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끌고 가셔야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삐아, 원텍, 노바렉스, NHN, 테크윙 관심 종목인데 이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이 안 좋은 건 삐아?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화장품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사에서 컨센서스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원텍과 노바렉스는 올해 실적 괜찮습니다. 올해 실적 괜찮고 NHN과 테크윙은 올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을 골라 보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라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 나오는 NHN과 테크윙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삐아. 저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 이 저항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1,700원까지. 1,700원까지 주가 조정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11,600원 돌파 시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11,600원.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11,600원 돌파 시 매수, 조정 시는 1,700원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11,600원에 매수를 했다면 1,700원이 손절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1,700원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5% 정도 손절가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10,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삐아 그동안 뭐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지금 돌려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면 추세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달인가요? 1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원택인데요. 원택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전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7,000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7,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손절가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 엮이게 되면 6,100원대까지 조정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6,500원? 한 3, 4% 정도 될 것 같은데 6,500원이 손절가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좋아요. 다만 분기 실적이 안 나와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노바렉스 여기가 저항이었죠? 저항. 그리고 이 가격. 그러면 9,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요. 9,100원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폭이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바렉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실적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은 NHN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이 적자였습니다. 작년이 적자였고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흑자 전환. 그리고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이 지금 얼마로 형성되어 있냐면 18,9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18,9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1,0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중장기로 보자라고 하면 저는 24,5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매수와 매도를 조금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오늘 나온 뉴스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베트남 시장에 뭐 주목한다 뭐 이런 뉴스가 게임즈 쪽으로 나왔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테크빙 많이 조정을 받았죠. 유리기판 관련주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지지가 이렇게 나왔었죠. 지지가 나왔었고 최근에 어제였죠. 저점을 형성을 했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5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확한 가격을 좀 기준을 잡아야겠죠. 기준을 잡아보게 되면 33,000원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돌려내게 되면 당연히 말씀을 드렸던 5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조정을 받게 되면 보수적으로 31,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종목이 한 5개 정도가 있어 갖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이죠. 내일이 관세 이슈가 있는 날인데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긴 합니다.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으면 4월 2일 악재가 미리 다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일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가 어떻게 시장의 방향을 바꿀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시장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한 변수라고 봐요. 정확히는 4월 4일이겠죠. 4월 4일인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주 내내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